안녕하세요.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는 오덕후입니다. 네, 오늘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많이 떨어졌고, 무슨 원인에 의해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상승분을 전부 다 토해낸 상황이고, 다시 예전 주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불대 초반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시 마이너스가 된 계좌 상황이고요. 상황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주변 분위기가 뭔가 꼭 일부러 그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고요. 요 단기 주가 흐름에 이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뭔가가 개미를 털기 위한 적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제 생각인데 뭐 일부러 눌린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된다면 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공매도 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포지션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뭐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오늘 기사는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뭐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은데 오늘 기사 간단하게 보면은 하나가 나왔는데 이거 유튜브 하는 애가 올린 내용인데 또 그 내용인데 내가 마침내 오픈도어를 구매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요분 있죠? 요분이 뭐 살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 사진 않았다고 하네요. 제가 잠깐 촬영 전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봤고요. 그 내용 보고 간단하게 한번 얘기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 뭐 보면은 부동산 침체가 사업의 끔찍한 촉매제였기 때문에 2022년 약세장에서 강력한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오픈도어 경영진은 사업 규모를 적정화하고 수익성 개선에 집중하는 탄탄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결과와 제가 머지않은 미래에 주식을 매수하게 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에 대해 얘기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어쨌든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유튜버고요. 아직 사진 않았다고 하네요. 영상을 보니까 요 내용을 뭔 내용인지 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요 지표를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출 지표가 요런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약간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분위기다라고 해서 좀 좋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1분기라고 하면 2분기에 요만큼 올라갈 거고 3분기에 요거보다 좀 더 떨어지더라도 예상했던 그 내용들 있잖아요. 저희가 2분기, 3분기, 4분기에 매출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3분기가 그 다음을 요게 1이고 요게 2고 요게 3이고 요게 4 정도 될 것 같다라는 그 매출 그래프를 보면 대충 예상이 되죠. 이렇게 갔다가 약간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바닥을 한번 찍고 갈 것 같은 느낌. 이렇게 가는 그림이죠. 다시 예상을 하자면 23년도에 이렇게 갔잖아요. 요게 23까지 추세고 24년도에 올라갔다가 약간 떨어지는 요 느낌이 24년도 분위기고 여기서 저점을 높인 거죠. 이 매출의 저점을 높여서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면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요게 25년도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고, 주가 그래프랑 좀 비슷해지긴 하는데 일단 이렇게 가는 추세라고 보여지고, 이 뭐 세부적으로 뭐 이렇게 보이겠죠. 요거를 예상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캐릴러가 얘기한 것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여지는 매출 그래프를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그림이고, 요 좋아지는 분위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주택 인수 건수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최근 분기에 이렇게 세 개 분기가 좀 안정세로 돌아왔다. 이 안정세로 돌아왔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2003년도 1분기, 2분기 때 좀 저조해서 투자할 가치가 없었는데, 요 3분기를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돌아와서 인수 범위, 인수 건수가 좀 안정적으로 되는 이 부분에 높은 점수를 줘서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더 올라가겠죠, 이게 건수가. 그래서 결국에는 분기별 인수 건수가 한 6천 건 이상 돼야겠죠. 그래야 뭐 매분기 한 달에 2,200채 이상을 팔아야 되니까 6천에서 8천 채 이상을 사야 되는 상황이에요. 분기별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현실적으로는 당장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게 2년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한 달에 2,200채, 분기별로 따지면 6,600채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다음 분기에 2분기쯤에 4,500채 이상 될 거라는 예상을 했잖아요. 분기인데, 그러면 분기별로 봤을 때 거의 근접한 수치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몇 분기 이내로 생각이 됩니다. 요런 내용이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주택 매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마음이 좀 생긴다고 하네요. 그러고 요게 판매 건수는 지금 보면은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잖아요. 이것도 뭐 좋은 징조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아까 인수량을 거의 다 100% 완판을 시킨다고 하면 계속 올라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요게 아무래도 매출하고 직결된 상황이죠. 판매 건수가 매출로 이어지겠죠. 매출은 다시 얘기해서 뭐 수익이 증가하는 그림으로 갈 테고, 요게 뒤늦게 반영이 된다면 이게 주가 상승을 뒤늦게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희망회로죠. 주가 반영이 늦을 수도 있다. 뭐 먼저 선반영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선반영보다는 좀 늦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심리 상태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투자 수요가 막 몰리는 그런 식의 주식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상승하고 2불에서 거의 벗어난 한 5, 6불의 거래가 됐을 때 사람들이 좀 달라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일단 매출 증가 속도를 좋게 보고요. 가이던스도 좀 좋게 본 상황이에요. 2분기 가이던스가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1.4에서 1.5인데 우리 예상 수치는 1.7에서 1.8까지 예상할 수 있는, 뭐 실제 가이던스보다 훨씬 높게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높은 점수를 받은 거는 이제 조정 에비타, 요게 점점 낮아지고 있다, 수치적으로. 그래서 곧 긍정적인
순이익으로 갈 수 있는 이 적자에서 흑자로 갈 수 있는 이 포인트가 여기에 숨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점점 손실폭을 줄이고 있으면서 이게 결국에는 흑자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좀 관심이 가지 않나라는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을 유튜브로 남긴 것 같고, 그걸 봤을 때 제가 한국 사람이 다시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뭐 같은 의견이긴 하죠. 근데 저는 이미 미리 투자한 상황이고 많은 돈이 여기 들어가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기업, 뭐 좀 관심이 가는 기업들, 뭐 소형주나 뭐 대형주들 뭐 쭉 봐도 매력적인 기업이 오픈도어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냥 왠지 여기 끌려가지고 여기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약간 생각하기에 왜 여기 기업만 이렇게 투자하고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얘기하는 거고, 왠지 여기에 더 끌렸다. 그래서 여기에 완전 몰빵해 놓은 상황이고요. 몰빵 투자는 위험하지만 뭐 감내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최하 예금보다 좀 더 나은 상황을 바라고 있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 마이너스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금보다 기분은 훨씬 좋아요. 예금을 하려고 뭐 이 돈을 거기다 넣어놓는 것보다 훨씬 기분은 더 좋고, 약간 즐겁게 투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좀 즐거워지는지 그 단계까지는 아직 가진 않은 것 같고요. 뭐 좀 더 한 1년 정도 더 투자를 해보면 투자가 좀 즐거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 내용을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고, 시장은 또 좀 떨어졌는데 뭐 아직까지는 조정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느낌이. 데이트도어는 뭐 수치가 조금 올라갔는데요. 큰 의미는 없다. 지금 애틀란타가 마진 10%를 거의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또 여기 X 의견 갖고 왔는데요. 한번 보면은 모기지 금리가 7.2%까지 또 떨어진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기준 금리가 좀 떨어지면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6%까지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근데 또 요런 기사들 보면은 또 금리 인하가 또 점점 멀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추가 증거라고 하네요.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고요. 2023년도 4분기에 0.9% 증가한 이후 1분기에 1.2% 상승하여 모든 기대치를 뛰어넘었다라고 하네요. 이 인건비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고요. 이 인건비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9%를 넘었던 2022년 중반과 비슷한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돈이 계속 올라가나 봐요. 제 월급은 안 올라가는데 여기는 많이 올라가네. 부럽네요. 어쨌든 임금 상승 속도가 침체기 때보다 훨씬 더 올라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됐던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 뭐 이런 지표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조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좀 두렵긴 한데요. 다음 기사 보면은 평균
주택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파란색이 신규 주택을 얘기하는 거고 빨간색이 기존 주택을 얘기하네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두 개 다 상승폭은 비슷해요. 비슷한 것 같고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요때 빼고는 그냥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의해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주가 그래프랑 비슷하다. 네. 지수 추종하는 S&P 500하고 흡사한 느낌이고요. 요 시기를 잘 넘긴다면 계속 꾸준히 주택 거래가 활발히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얘기를 안 한 게 있는데 아까 그 기사에서 요분이 얘기하기를 그 NAR 합의 있잖아요. NAR 합의 그게 오픈도어에게 상당히 많이 좋아질 거라는 예상을 했어요. 이분도 그 부동산 중개인 협회 그 수수료 단합에 의한 그 상황이 수수료가 이제 낮춰지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건 거고 거기에 합의를 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7월달 이후에 이게 내용이 되면은 이 내용이 이제 돼서 수수료가 낮춰지게 된다면 당장은 주택 거래량이 높아지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이 오픈도어에게 좋은 호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모기지 금리와 상관없이 전체적인 거래량이 상승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아니지만 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이 오픈도어는 그런 부분에 좀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수수료가 낮아지는 방법을 고객들이 찾을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스스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수수료를 깎을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에이전트 없이 거래를 할지라는 거를 고민하게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네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면은 그 소비자들이 그 부동산 에이전트 없이 거래하는 방법을 알아차리는데 그게 결국엔 오픈도어를 찾게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언젠가는 알게 돼서 오픈도어를 찾게 될 거다. 그래서 오픈도어의 미래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이분이 했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거의 다 일치한 상황이고요. 다 알고 있었죠? 캐릴러가 왜 오픈도어 시대가 왔냐,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다 대부분 직거래, 익스클루시브에 좀 뭔가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거를 큰 그림으로 미리 알아봤잖아요. 그게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찾게 될 거다. 소비자들이 에이전트 없이 거래하는 방법을 선호하게 되는데 그 선호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 보니 오픈도어의 그 직거래 방식을 이용한 익스클루시브를 찾게 될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갑자기 생각났네요. 요거를 보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다시 가보면 공매도가 좀 많아졌다라는 내용이고 제가 여기서 공매도 5월 7일 날 데이트한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뒤늦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수치가 그렇게 막 맞지는 않는데 5월 7일 데이터로 보면은 공매도 주문 수량이 요게 다 집계가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키움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요 지표랑 많이 틀린데 요건 370만 건이 공매도 주문 수량이고 여기는 980만 정도고
실제로 이제 거래된 게 한 50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체결 수량 220만. 약간 좀 수치 차이가 좀 있어 보이는데, 공매도가 어쨌든 지금 패닉 매도, 패닉세를 유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더 심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패닉세를 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왠지 공매도 세력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저도 약간 인위적으로 공매도가 주식을 빌려서 팔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분이 같이 게시한 내용인데, 주가 상승은 거의 지어졌다. 다시 밑으로 향해 내려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좀 슬프지만 상승분이 순식간에 지어졌어요. 2, 3일 내로 싹 지어진 느낌이고, 소파이, 여기 로빈후드인가요? 네, 오픈도어. 저는 이 주식들이 금리 인하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후드가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이 맞나요? 후드 한번 찾아볼까요? 로빈후드가 맞네요. 로빈후드 마켓 여기인데 수익이 좋았다고 하네요. 여기도. 네. 투자들은 아직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약간 이게 어닝콜이 좀 좋게 나왔음에도 상승분을 지금 다 토해낸 상황이고, 소파이도 마찬가지죠. 왠지 2배 갈 줄 알았는데 지금 많이 눌린 상황이다.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 실적 발표는 좋게 나온 것 같은데 지지부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이러한 주식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개인적인 의견이다 라는 내용인데, 이게 실제로 금리 인하가 되고 나서 오르는 건지, 된다라고 거의 확정적일 때, 패드워치가 한 90% 이상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했을 때 올라가는 건지 그 타이밍을 모르겠네요. 단타도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호재를 알고 들어가려고 해도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지 않나. 장기 투자도 하려고 한 거지만 이 상승분이 다 토해낸 상황에서 쉽지 않다. 네, 1년 동안 거탕을 친 것 같은 느낌이 참 오래 가네요. 오래 가요. 네. 아무튼 보면은 오늘 장마감 때의 캡처한 사진이야. 제가 찾아봐서 캡처한 사진인데 2.14 이쪽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요. 보면 장마감 때 또 대량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일반인이 살 수 있는 금액 단위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반인이 이 금액을 여기다 투자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원래 돈이 많은 사람들 이 금액 단위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총 거의 100만 주 정도 되는데 98만 주 정도 되는 이 수량을 곱하기 지금 2.14로 곱한 다음에 대략적인 한 환율을 340원 1340원으로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은 28억 원어치를 이때 장마감 때 체결을 했는데, 28억이면은 그냥 일반인이 투자하기엔 좀 위험한 주식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인이 여기 투자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누군가는 사들이고 있다. 공매도로 패닉세를 유도하고 물량을 왠지 받아먹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이분은 단타로 들어와서 단타로 나가더라도
이 물량을 다 판다고 하면은 또 주가 변동이 있겠죠. 살 때 보면은 같이 사야 될 것 같고, 또 이분들이 팔 때 또 같이 팔아야 될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들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1분 전에, 장마감 1분 전에도 13만 9천 주 정도가 거래된 상황이고요. 쭉 보면은 또 2분 전에 15만 4천 주가 또 물량을 받아먹은 상황이고요. 2분 전에 또 24만 8천 주를 받아먹은 상황이에요. 그냥 제가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매집을 하고 판 이력은 없거든요. 그러고 종가에 아예 이만큼을 더 샀다 라고 보여지는데, 한 사람은 아니겠죠. 여러 사람이 대량으로 거래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결국에는 패닉셀을 유도하고 받아먹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조금 샀는데 일단 사람들이 팔지는 않았다. 큰 손들이. 매물대는 좀 주가가 떨어져서 여기에서 지금 매물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요 매물대도 예전에 잘 나가던 그 3불대 매물대랑 거의 가까워졌어요. 지금 여기를 좀 두텁게 하고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3불대 매물들이 패닉셀을 해서 좀 줄어든 경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2불대가 상대적으로 다시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여기까지 캡처를 해봤고요. 또 오늘 좋은 소식은 아닌데 안 좋은 소식은 또 팔았어요. 네, 시드니가 5월 7일 날 팔았고요. 2,513주를 또 팔았습니다. 아직 총알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요걸 좀 분할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금화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일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마음에 들진 않네. 또 일을 또 잘하면은 참을 수도 있겠죠. 그런 느낌이고, 요 내용 아까 봤고, 디스코드 한번 볼까요? 디스코드. 미국의 차세대 부양책을 촉발할 수 있는 모기지 개혁이라고 하고요. 5월 5일 날 나왔는데 요 뭔 내용인지는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네, 요 지금 오늘 주가에다가 오픈도어는 스프링이 장착된 IMO라고 하네요. 2025년도에 주당 7달러에서 14달러 정도 예상한다고 하네요. 요게 지금 떨어뜨린 게 결국엔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튕겨서 나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눌렀다가 튕겨 나가는 이런 느낌이고요. 완벽한 매크로가 구현된다면 그렇다 라는 댓글이 달렸고요.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 아마도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빠를 것이다. 금리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낮춰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샤이프 여기에 대한 댓글인데 큰 의미 없는 내용이고요. 나는 가까운 장래에 내 보유 지분을 2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네요. 우리 모두는 낮은 2달러에 더 많이 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하네. 일단 돈이 2배로 있다라는 게
부럽습니다. 네. 2.12에 오픈도어 주식을 더 추가하면서 했다. 여기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네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참을 수가 없다. 이거 돈이 계속 어디서 들어오나요? 단타를 해서 여기다가 투자를 하나요? 능력 있으신 분들이 꽤 있네요. 저도 약간 단타를 해서 여기다가 추매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다 보니까 2.09에 4천주를 추가했다고 하네요. 여기도 많은 수량을 확보했어요. 여기는 2.10에 좀 더 추가했다고 하네. 완전 사는 분위기네요 여기. 렛츠고라고 하네요. 렛츠고. 얘는 이분은 오픈도어를 구매하기 위해 팔란티어 중 일부를 판매했다라고 하네. 뭔가를 팔아서 오픈도어를 샀다. 지금 팔란티어보다 아니구나. 페이팔이죠. 요 기업이 페이팔인 것 같은데. 보죠. 페이팔이 맞네. 페이팔을 팔아서 오픈도어를 샀나봐요. 이 페이팔보다 오픈도어가 낫다라고 판단한 거겠죠. 단점보다 장점을 놓칠 위험이 더 높다. 부동산 커뮤니티에 많은 정보를 살펴보라고 하네. 오픈도어에 레딧 이런 게 있나? 수치가 있나요? 이 황상적이라고 옛날에 좋았던 것 같은 느낌. 2023년은 정말 조용했어요. 아마도 그들의 마케팅이 다시 작동하고 있다는 나의 가장 강력한 지표라고 하네요. 이게 뭘까요?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오픈도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라고 하고요. 키우죠. 이렇게 더 키워서 이게 커뮤니티 같은 거에 물어보나 봐요. 레딧이라는 플랫폼인 것 같고 레딧 여기는 뭐 하는 데일까요? 미국 주요 뉴스 이런 거 인기 순위 서비스 제공 이런 걸 하네. 레딧 소셜 뉴스 회원 가입 필요. 토론 웹사이트라고 하네. 약간 소셜 미디어 스타일 같은 레딧이라는 사이트고 여기 미국인들이 많이 쓰나 봐요. 제가 보면 저는 집을 팔려고 하고 있으며 오픈도어로부터 공식 제안을 받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제 그들의 제안을 받았고 그것은 내 대리인이 내가 그것을 나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의 중간 범위에 있었다. 그들의 제안은 5% 서비스 수수료, 수리비 및 마감 비용 $10,000를 포함하여 $260,000였다. 모기지 상환을 통해 마감 비용에 따라 $25에서 $28,0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붕이 고작 15년이고 지붕이 고작 15년밖에 15년이면 오래된 거 아니에요? HVAC가 1년 이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카펫이 없기 때문에 수리 중에 많이 좀 우스꽝스럽다. 내 추측으로는 그 집이 35년이나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집이 오래됐으니 수리비를 많이 달라라는 얘기인 걸로 이 사람은 받아들였나 봐요. 제 에이전트는 제가 $255,000에서 $265,000, 운이 좋으면 $270,000에 상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 차이 안 나네요. 26만 달러랑 운 좋으면 27만 달러랑 큰 차이 없는데, 내 근처에서 매우 유사한 또 다른 집이 지난달에 27만 달러에 팔렸지만 상태가 약간 더 좋았고, 분명히 감정가는 27만 달러는 아니었지만 그 집 잘렸네요. 너무 확대해서 잘렸나? 한번 볼까요? 여기 축소하니까 나타났어요. 저 확대는 읽을 때까지 확대는 안 하는 걸로 할게요. 그 집이 무엇을 17만 달러는 아니었지만 그 집이 무엇을 평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처에 좋은 매물이 많지 않아 얼마에 팔 수 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만, 나는 비슷한 집 두 채가 지난 8개월 동안 26만 달러에 팔렸다. 나는 판매 준비 비용, 최종 판매 가격, 가능한 양보, 마감 비용 및 수수료, 제 대리인이 아마도 5%에서 5.5%를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구매자 대리인에 따라 다름에 따라 추정했다. 2만 5천 달러에서 3만 8천 달러의 순이익을 얻으세요. 꼭 급하게 판매할 필요는 없지만 출퇴근 시간이 길어서 더 빨리 끝낼 수 있고, 요즘 일로 꽤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더 적은 노력으로도 더 빨리 판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오픈도어를 선택해야죠. 더 빨리 판매하려면. 큰 차이는 없는 제안을 받은 것 같아요. 다행히도. 시간 내 돈이다. 시간을 선택할 거냐, 돈을 선택할 거냐. 최근에 집을 몇 채 팔아서 그냥 버리려고 테이블 위에 약간 돈을 남겨두었다. 빠른 판매가 나의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10,000가 귀하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오직 귀하만이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검사, 감정, 전시, 검사 보고서를 놓고 흥정하는 구매자, 대출 기간 인수자 등 모두가 추가 시간과 골치 아픈 문제를 추가해야 됩니다. 결정을 내릴 때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렇죠. 이걸 간파를 했네요. 이 가정을 오픈도어가 싹 없애주고 $10,000를 더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세 대비 $10,000를 좀 덜 받는 건데, $10,000면은 한국 돈으로 1,200만 원인가요? $1,370원 1,370만 원. 환율이 올라서 1,370만 원이라고 하네. 그러면 1,370만 원 때문에 이런 걸 할 거냐 안 할 거냐. 진짜 시간 대 돈이네요.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동일한 조건, 비슷한 조건에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차이를 극복을 하는 펀드가 선택을 한다면 2,000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거겠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판매를 위한 카바나인 거겠죠. 대 개인 파티와 같습니다. 물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오픈도어는 그 누구에도 제한을 받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사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그냥 팔라면 팔고 아니면 말고, 당신 혹은 그들은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다. 그리고 FFS 그들도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있다. 중요한 거는 판다고 해도 오픈도어는 취소가 가능하죠. 그것도 무료로 취소가 가능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판다고 했다가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면은 안 팔아도 된다.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관심이 없다 보니까. 빙고, 이것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정치도 있다. 한 번 또는 두 번 계약을 맺은 주택을 보고 두 사람이 중퇴를 하고 또 왜 중퇴를 했는지 알 수 없다면 해당 주택은 자동으로 내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수리가 필요한 오래된 주택이 시장에 나와 있을 때 증명하게 되는 위험입니다. 나는 오픈도어가 좋은 사업의 보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때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고 집을 손에서 떼고 검사 보고서가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대해 헛소리하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 정통적인 경로를 통해 OP는 오픈도어를 얘기하나요? 전통적인 경로를 통해 검사 시간에 도달하고 자신도 눈치채지 못한 곳에서 곰팡이가 자라고 있음을 알아낸 다음 마감 시 15,000달러의 크레딧을 제공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불필요한 과정을 할 거냐 아니면 오픈도어에게 좀 싸게 집을 넘길 거냐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픈도어는 검사에 있어서 매우 모호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기아가 기존 경로를 따르고 잠재 구매자가 검사를 수행하여 X, Y, Z를 찾는 경우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영원히 공개해야 합니다. 확대 출소, 비디오 전화, 랜도 검사관 심지어 물건을 확인하지 않아도 훨씬 쉬워집니다. 네, 영상 통화인데 그 사람들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와서 사진을 더 찍고 여기 온 지 30분도 안 됐어요. 서명 후에 검사가 없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오픈도어는 검사가 간단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집을 좀 알아보려고 판매하려고 사람들이 이제 에이전트가 왔을 때 이런 수리할 부분이 계속 생기면은 그걸 다 수리를 해서 상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부동산에다가 다 수리를 하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오픈도어만큼 간단한 이 과정을 과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느냐 이게 참 관건이네요. 시장 출시, 청소, 검사, 투어, 오픈하우스 등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금액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편리하고 쉽게 닫을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나는 2년 전에 그들에게 판매했고 정상적인 판매 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BS를 다루지 않는 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었다. 내가 원하는 날에 문을 닫고 내 일정에 맞춰서 일했다. 오픈도어가 2년 전에 이분한테 물건을 샀는데 과정이 너무 편리했다라는 내용을 여기다 적어주고 있어요. 14시간 전에. 그래서 좋은 그 느낌을 받았다라는 내용이고 사실 뭐 이걸 다 하기 싫은 분들 시장 출시, 청소, 검사, 투어, 오픈하우스 등등 이게 생각보다 불편할 수 있죠. 수리까지 여기 포함이 되겠죠. 근데 이거를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내고 이거를 만약에 패스한다면 값어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들은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당신을 낮추고 몇 달 안에 부동산을 3에서 40%더 높게 재등록할 것입니다. 오픈도어 앤드 진로 사업부가 다른 부분에서 일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솔직히 이거는 똑같죠. 중고차도 똑같잖아요. 저희한테 좀 싸게 사가지고 자기네들은 비싸게 팔잖아요. 근데 그거를 당연시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직거래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직거래가 또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엔 직거래를 찾게 된다라는 거죠. 이 최종 목표는 누군가를 통해서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직거래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오픈도어가 이 집마저 직거래를 할 수 있게끔 세팅해 놨다.
사람들이 이용만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 그 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 이거 좀 넘겨서 보면 어쨌든 여기에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네요. 생각보다 하루 사이에 18시간 전에 이렇게 올렸는데, 그것은 모두 얼마나 빠른 문을 닫고 싶은지와 집 상태에 달려있다. 판매는 매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항상 헛소리가 발생하는 것 같다. 내가 들은 바로는 오픈도어는 프로세스가 매우 빠르고 고통스럽지 않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빨리 팔고 싶어도 집 상태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장난 집을 살려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빨리 팔 수가 없다. 근데 요 과정을 오픈도어가 깔끔하게 없애버린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라는 내용이고요. 뭐 다 오픈도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원래는 1, 2년 전까지만 해도 오픈도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이런 커뮤니티에도 오픈도어를 다 알고 있다. 이거 참 되게 신기한 부분입니다. 이제 분위기만 바뀌면 되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만 한다면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좋은 게시물을 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이런 내용이 올라왔다. 10만 쉐어 클럽에 가입했다.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거래량을 의미하나요? 여기 아까 봤던 내용 중에 첫 번째 답변이 마음에 든다고 하네요.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투자자들은 시간 대 돈, 뭐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 $10,000가 시간의 값어치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 고린. 아무튼 뭐 여기 첫 번째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는 내용이고, 여기에 또 못 보던 댓글이 있었나 봐요. 오픈도어는 알고리즘 기반입니다. 때로는 시장보다 더 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더 나쁠 수도 있다. 에이전트 평가와 오픈도어가 있어 완벽합니다. 라는 서비스 문구도 마음에 든다. 뭐 이런 댓글들이, 흥미로운 댓글도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분위기를 좀 같이 보고 있는 느낌이고요. 오픈도어 목록은 아마도 업계와 접촉이 없는 최초 주택 판매자에게 적합할 것입니다. 오픈도어 제한이 판매자 진입 경로라면 이는 타당하다. 에이전트 없이 처음에 거래하는 사람한테 오픈도어 자체는 좀 좋을 거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에이전트를 한번 만나다 보면 걔네들이 그쪽으로 거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좀 올려서라도 팔아주겠다라고 막 유혹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에이전트를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픈도어를 만나면 훨씬 좋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바스찬도. 어제 달린 댓글이고요. 룰링님이 또 감사하다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오늘도 수고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누굴까? 이거 뭔 말이죠? 누굴까? 목표 주가가 있으신가요? 목표 주가라기보다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기간이. 제가 돈 쓸 때가 있어서 내년 말, 내후년 상반기쯤에 돈을 써야 되고요. 그때 맞춰서 팔지 않을까. 아니면 그 전에 목표 주가가 원래 $20였는데 $10로 좀 줄어든 상황이고요. $10 정도 되면 일부 익절을 해서 갖고 있다가 부분 매도를
할 생각도 좀 있고요. 일단 10불이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10불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덕금님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건데 성도 오신가요? 네. 오픈도어 오타쿠를 의미합니다. 오덕후가 네. 뜬금없이 웃기다고 하는 오픈도어 오타쿠예요. 네, 그게 오덕후로 얘기를 한 거고 원래 오타쿠가 오덕후로 한국에서 발음하잖아요. 그거를 네, 오픈도어 덕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김씨예요. 김씨고요. 한국에서 가장 많다는 김씨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촬영하고요. 또 내일 보죠. 네, 내일도 장이 열리니까 내일도 떨어지면 또 예상은 또 떨어질 것 같지만 인내해야죠. 아까 그분들 봤듯이 줍줍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용기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